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은 능수능란한 이재명이 무능한 윤석열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제목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8월 29일 월 오전 7시 2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늦어졌습니다. 자, 서둘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소식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이제 진영이 완전히 갖추어졌습니다. 그 면면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의 이재명, 그리고 최고위원 당선자는 장경태, 서영교, 박찬대, 고민정, 청정래, 이렇게 민주당의 진영이 어제 완전히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힘만 공격을 하느냐, 민주당은 왜 거론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저도 민주당이 진영이 갖춰졌으므로 이제 민주당의 비판도 아주 신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이분들의 당선을 축하한다는 말을 드리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당신들의 당선을 축하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진행합니다. 이재명 씨가 이제 당대표가 되어서 첫 번째 딱 한 말이 윤석열 대통령을 협박했습니다. 보여드립니다. 국민의 삶을 위해 영수회담을 요청했습니다. 딱 나 대통령 이제 당대표 돼서 윤석열 만나자 이겁니다. 그리고 맞서 싸우겠다. 독주 땐 맞서 싸우겠다 하는 겁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는 28일 국민의 삶이 단 한 발짝이라도 전진할 수 있다면 제가 먼저 나서 정부 여당에 적극 협력하겠다. 그래서 이 대표는 이날 당대표 선출 직후 수락 연설과 취재진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영수회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퇴행과 독주에 맞서 싸우겠다. 지금 누가 퇴행하고 누가 독주하고 있다? 윤석열이 퇴행하고 독주하고 있다. 내가 맞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민생과 경제,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훼손하고 역사를 되돌리는 퇴행과 독주에는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다. 글쎄, 이해가 안 되네. 민생과 경제,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훼손하고 역사를 되돌리는 퇴행과 독주에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다. 지금까지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훼손하고 역사를 뒤로 되돌린 거는 민주당 아닌가요? 근데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지금.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국민의 뜻이라면, 민생이 필요하다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망설임 없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 169석의 거대 야당으로서 국회 입법 등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혔다. 이겁니다. 앞에 장황하게 수식어가 있는데 그거 다 빼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169석이고 다른 것까지 합치면 뭐 유성정당까지 하면 174석 나 수사하지 마. 이거 협박입니다. 협박한 겁니다. 이제 나 수사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 이게 뭐예요? 탄핵을 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숫자예요. 협박한 겁니다.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민생을 외쳤어요. 매일경제신문에도 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도 민생하고 있어요. 자, 이재명은 민생을 앞장서서 내가 민생이야. 내가 민생을 챙기는 거야. 응? 내가 민생이야. 윤석열 너는 민생이 아니야. 라고 몰아붙일 겁니다. 그런데 이 프레임에 이미 말려 들어갔어요. 윤석열은 최근에 말려 들어갔습니다. 어떠냐. 민석열도 민생을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면 말려요. 윤석열이 민생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 민생을 떠드는 거는 지금 민생은 이재명의 민생이 밀릴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은 다른 슬로건을 갖고 나왔었어야 돼요.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계속 뉴스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지금 이재명이가 자신의 형사적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기어코 당대표에 당선됐어요. 지금 이재명이가 어떤 범죄에 수사를 받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지금 이게 이재명이가 받고 있는 수사입니다. 수원지검이 변호사비 대환합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서울중앙지검과 경기남부경찰청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남부지청은 또 남부경찰청은 또 성남FC 후원금, 부인 김희경씨 법인카드 사적 유용, 백현동 개발 특혜, 장남 불법도박 및 성매매,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수소 관련을 이렇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당대표가 됐어요. 이 사람이 눈에는 지금 민생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데 여러분 미리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 이 사람이 부르짖는 민생은 진짜 민생이 아닙니다. 본인의 민생입니다. 본인이 감옥 가지 않는 민생이 이재명의 민생입니다.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다? 이준석이에요. 이렇게 만든 사람이 이준석입니다, 여러분. 인천 계양을의 보궐선거 때 이재명이 윤석열이 이재명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때 윤희수가 나온다 그럴 때 못 나오게 한 사람이 이준석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이준석이 누구를 도와줬냐? 이재명을 도와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재명이가 윤석열에게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뉴스 계속 진행합니다. 자, 페이스북에 이런 그 글이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거 이상한 나라야. 피의자가 법무부 장관을 호통치는 나라, 파렴치 전과자 및 피의자가 당 대표가 되는 나라,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페이스북 글입니다. 이게 민심이에요. 또 읽어드립니다. 페이스북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용수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이상하다, 수상하다, 요상하다, 섬뜩하다, 경악스럽다. 이 사람이 휴대폰을 수시로 바꾼다. 부하를 죽음으로 내몬다. 형제도 애인도 가족도 방해되면 내친다. 버린다. 손절한다. 손절대마왕. 온갖 범죄의 연루 의혹이 짙다. 아주 짙다. 확정적 중범죄자를 사법 처리하지 못하는 법무부 장관, 검찰과 경찰 수장은 직무유기로 처벌받아야 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 수호 무능으로 탄핵돼야 한다. 그런 겁니다. 아니 뭐 했어요? 100일이 넘는 동안 이 많은 범죄 혐의를 가지고 뭐 하고 있었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똑똑한 척 혼자 다 하는데 뭐 하고 있었죠? 저 이해할 수 없어요. 자, 이인재 씨의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이인재 씨의 글입니다. 가을이다. 바람의 냄새도 수목의 빛깔도 여름은 가고 가을이 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왜 정치 시간은 정지되어 있는가? 분명 국민들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정권을 교체하지 않았던가? 대선 내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후보에 관한 부패 스캔들이 본물을 이루었다. 국민의 심판은 내려지고 문정권이 비어도 사라졌는데 왜 아직도 그 부패의 실체는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까? 이따가면 압수수색이다 뭐다며 수사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 흔한 중간 수사 결과 하나 발표가 없다. 오히려 문재인은 더 의기양양하고 이재명은 국회 입성에 이어 압도적인 지지로 당대표까지 올랐다. 심지어 새 정권이 한 축인 여당이 전대미문이 내홍에 빠졌다. 이준석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언제인데 도대체 그 간단한 사건의 진상을 진작 밝혔더라면 오늘의 이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변화의 물결 속에 떠내려갔어야 할 것들이 더 기세등등하니 뜻있는 사람들이 절망은 커져만 간다. 권력의 본질은 힘이다. 칼집 속에 있는 칼날과 같다. 국민은 그 힘을 윤석열 정권에게 주었다. 더 정의롭고 살기 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라고 주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의를 위해, 진실을 위해, 번영을 위해 깃발을 높이 들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지금은 변화를 위한 투쟁의 시간이지 어설픈 포용이나 타협의 시간이 아니다. 늦기 전에 행동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늦기 전에 행동하라는 겁니다. 한동훈 늦기 전에 행동하라. 당신은 똑똑한 척하는데 당신 절대 똑똑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 보고 헛똑똑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뉴스합니다. 페이스북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울산 부정선거 송초로는 무탈하게 임기를 마쳤는데 선거 부정 수사는 소식도 없고 조국은 아직도 서울대 교수이며 조민희도 의사이고 문재인, 이재명, 김어준, 전현희 모두 무탈하고 4.15 부정선거는 이런 반구도 언급이 없으니 어느 누가 대통령이나 국민의 힘을 무서워하겠는가 라는 글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뇌물섹스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니 이준석이가 미꾸라지처럼 활개를 치는 것이고 탄핵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니 윤석열과 보수가 민주당 좌파의 밥이 되는 것이다. 비겁한 사회는 진실을 두려워한다. 페이스북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 언론에서는 이재명의 당대표 당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분석들이 있는데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다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 분석을 세밀하고 그리고 잘한 신문이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이 작정을 하고 아마 며칠 전부터 써놨을 거예요. 이 기사. 이 엄청난 분량의 기사를 써놨습니다. 그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이상훈 정치전문기자가 칼럼을 썼습니다. 제목은 당은 초라한데 새 당대표만 화려하다. 이대로면 이기는 민주당이 아니라 지는 민주당은 못 벗어난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워낙 칼럼에 길어서 제가 주요 부분만 읽어드립니다. 대통령 선거 뒤 이재명은 화려하게 주류가 됐다. 반면 거꾸로 민주당은 연패정당이란 딱지가 붙으며 초라해졌다. 문명교체, 친문과 친명 세력의 교체를 문명교체라고 그러네요. 문명교체가 이루어진 당에서 의원들은 갈아타기 중이다. 이제 의원들이 바빠졌어요. 이제 모두가 친문이라던 민주당인데 이젠 의원 169명 가운데 어림잡아 80명가량이 친명으로 꼽힌다. 배반한 거예요. 169명이 중에 80명이 배반해서 이제 이재명 쪽으로 붙은 겁니다. 앞으로 친명 호소인이 늘어날 거다. 이제 배반한 사람이 늘어나는 거죠. 왜냐? 2년 뒤 총선 공천이란 현실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배반할 거다. 그리고 이대로면 민주당은 그들만의 리그로 빠져들 것 같다. 계속 이기는 민주당을 외치지만 승리는 멀어진다. 자,
매일경제신문의 이상훈 정치전문기자가 민주당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기는 민주당은 두 가지가 있기는 하다. 진짜로 이기는 민주당이 되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외부 조건이 맞으면 되는데, 그 외부 조건이란 뭐냐면 호남 정당이 등장하지 않거나 등장해도 구심점이 없이 흐지부지 되면 된다. 자, 이 매일경제신문의 이상훈 정치전문기자는 새 당이 생긴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분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남 정당이 하나 생긴다는 겁니다. 그 호남 정당이 생기지 않으면 민주당은 살아남는데, 미안하지만 호남 정당은 생긴다는 거예요. 새로운 당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 하나, 민주당이 살아나는 방법은 윤석열이, 두 번째, 민주당이 진짜 살아남는 방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된다. 그것도 국정농단급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된다.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초보딱지를 떼고 정비를 제대로 하고 정신 차리는 날에는 이재명이 너도 날아간다는 겁니다. 또 다른 길은 확실히 달라지는 거다. 짠물 정당이 아니라 넓은 그 시대 중도층의 지지를 받는 진짜 더불어민주당이 된다면 문재인 정부 때와는 정말 다른 유능한 정당이 될 수 있다. 호남의 냉담을, 지금 호남 쪽에서는 별로 이재명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호남의 냉담을 다시 관심으로 돌릴 수 있다면 이기는 정당이 가능하다. 또 이재명 대표가 자사당생, 자신은 죽고 당은 산다를 선택해서 이재명이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이재명이 되면 민주당은 살아날 수 있다. 글쎄,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라고 오늘 매일경제신문이 아주 정확하게, 제가 생각하기엔 그냥 정확하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요점을 다시 정리하면 민주당은 깨질 거다. 이제 곧 새 정당이 나올 거다. 호남 쪽에서 나올 거다. 그러면 어려워진다. 민주당도. 또 하나, 윤석열이 지금처럼 정신 못 차리면 너는 성공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 차리면 너는 살아남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이상훈 정치전문기자가 분석을 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여러분, 워낙 칼럼의 길이가 양이 많습니다. 매일경제신문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많이 했습니다. 자, 이준석 사태와 관련하여 윤핵관이 물러나라는 소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6.1 칼럼, 6.1 뉴데일리 고문이 직설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자, 어제도 제가 김경재 방송에서 뉴스에이스를 통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분께 유근일 씨의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자, 제목은 이준석, 권성동, 주호영, 김무성을 내쳐라. 차라리 잘됐다. 국민힘을 환골탈퇴시켜라.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해서 윤석열 당신의 세력을 만들어라. 이준석이 낸 가처분 시청이 인용됐다. 운동권 전반, 사법부의 꽈리를 튼 운동권, 국민힘 내부의 바른미래당 계열, 정계 미디어 쪽 이준석 간부들이 공세는 고삐를 쥐었다. 운동권 전반, 사법부의 꽈리를 든 운동권, 국민힘 내부의 바른미래당 계열, 그리고 정계와 미래 쪽인 이준석 간부, 이들이 공세에 고삐를 쥐었다. 그러나 싸움은 끝난 게 아니다. 싸움은 계속된다. 싸움은 촛불연합 세력을 한편으로 하고 또 하나는 자유보수주의 연합세력을 한편으로 한다. 유근혜 씨는 지금 두 세계로 보는다. 하나는 촛불 세력과 하나는 자유보수주의 세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촛불과 자유. 이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끝난 게 아니다는 겁니다. 촛불 대 자유보수연합. 촛불연합은 누군가? 주도 세력은 586 극좌운동권 그리고 자칭 중도네 하면서 실제로는 기회주의자 중간파들, 이들이 촛불 세력이야. 촛불을 앞장서 선동된 집단들이다. 이들은 국민힘 안에도 있어. 국민힘 안에도 촛불 세력이 있어. 누구냐? 이준석,
권성동, 주호영, 장제원도 촛불 쪽이었어. 그럼 자유보수주의 연합세력은 누구냐? 촛불 세력의 대처적인 사람들인데, 예를 들면 자유보수임을 자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들은 국민힘 안에도 있어. 그리고 제야시민사회에도 있어. 뉴미디어 쪽에도 있어. 그런데 지금 이 촛불 세력이 이겼어. 지금은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촛불 연합 세력이 일단 이겼어. 그리고 자유보수주의 연합 세력이 일단 밀렸어. 졌어. 그렇다면 이제 자유보수주의 연합 세력은 어떻게 해서 촛불을 이길 것인가? 그것은 강한 윤 대통령이 될 것이냐, 약한 윤 대통령이 될 것이냐, 독립적인 윤 대통령이 될 것이냐, 그리고 질질 끌려가는 윤 대통령이 될 것이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언하겠다. 당신 윤석열, 당신 촛불 쪽이었어. 촛불 쪽이 공무원이었어. 당신 자유보수 쪽이 아니었어. 솔직히 얘기해서 당신은 촛불 쪽이었어. 그러나 여하튼 지금은 이쪽 촛불 세력 쪽에서 이 촛불 세력과 윤석열 당신과는 이익이 일치하지 않아. 일치하기는커녕 충돌해. 왜? 촛불 연합 세력은 당신들을 지지해줘야 돼. 같은 세력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 당신의 성공보다 자기 정치, 자기 이익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 촛불 세력이야. 그래서 이들은 강한 윤석열보다는 약한 윤석열을 원하고, 독립적인 윤석열보다는 그들에게 윤석열에게 목줄을 걸고 질질 끌려다니는 윤석열을 원하고 있어.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당신 정신 차려. 이 촛불 세력이 당신 편이 아니야. 그들은 당신을 목줄을 걸고 질질 끌고 갈 얘기를 희망해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대통령이 되어서야 나라가 어찌 되겠냐? 질질 촛불에 목줄에 매겨서 질질 끌려들어서 되겠느냐? 그 자신을 위해서나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나 어떻게 해라? 이쪽으로 와라. 자유보수 쪽으로 와라. 윤석열. 여기에 지금 기대는데 여기엔 기대봐야 당신은 이렇게 목줄 이렇게 강아지처럼 질질 끌려다니는 거야. 여기 있지 말고 일로 와. 어떻게 됐냐? 이준석, 권성동, 주호영, 김무성을 내쳐. 이준석을 칼같이 잘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도 이준석을 제명해. 검찰과 경찰 뭐하고 있어? 하루속히 이준석을 소환, 조사, 송치, 기소해. 권성동에도 잘라. 주호영, 장제원에게도 매이면 안 돼. 김무성을 평통 부의장에 임명해서는 안 돼. 그리고 어떻게 되냐? 조기 전당대회를 해. 그리고 윤석열 당신이 세력을 만들어. 라는 겁니다. 그 뒤에는 뭐 안철수와 나경원의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어제 김경재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소개는 안 합니다. 저는 유근식 칼럼에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만 나경원 부분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나경원 부분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제가 이해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저도 뭐 결혼생활 오래 했고 지금 애들도 다 컸어. 독립했고 뭐 손자도 있고. 제가 부인에게 저는 그렇게 뭐 모질게 얘기한 일 없습니다만 한 번도 뭐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해본 일은 없어요. 하지만 왜냐? 제 아내는 뭐 그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인물도 아니고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부인에게 여러 가지 당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여러 가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것을 막아라. 라는 이야기를 왜 못하느냐는 겁니다. 석동원 변호사가 라디오에 출연해서 권위자 모임들하는 거 전부 해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한국일보의 이윤직 기자가 어제 쓴 기사, 26일에 쓴 겁니다. 예, 좀 하루 이틀 늦었네요. 대통령 40년지기 석동현이 권위자 들어간 모임 전부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0년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의 해체를 요청했습니다. 팬클럽 활동이 이어질 경우 대통령 일정 사전 공개 같은 사고가 언제든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입니다. 석 변호사는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치를 해오시다는 영부인에 대해 팬클럽을 만들어서 구설을 낳게 하는 건 마이너스다. 건희 여사나 대통령께 아무런 도움이 될 일이 없다. 다만 석 변호사는 최근 건희사랑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일정이 미리 공개된 보안 사고에 대해 반드시 대통령실이나 건희 여사 측에서 유출된 것으로 연결하는 생각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어느 지역을 간다고 하면 사전에 방문지에 귀띔이 될 것이고 또 그쪽에서 예가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팬클럽이 활동을 이어갈 경우 추가로 구설이 나올 수 있다는 만큼 해체가 바람직하다. 김 여사가 팬클럽 문 닫아달라는 강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석 변호사 한 단계 높은 호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7월 지인들에게 팬클럽 회장과 교류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석 변호사는 건희사랑을 비롯해 건희자가 들어간 모임이 선호게 되는 것 같다. 김 여사를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소모적인 논의를 조금이라도 줄였으면 한다고 해체를 권고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직접 김건희 씨가 나서든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해체해 주세요 라고 강하게 얘기해야죠. 근데 그런 강하게 얘기가 없어요. 나 그거 참 이상해요. 예를 들어 제 이름이 이상노니까 상노사랑 이런 없지만 카페가 만들어서 활동하고 댕겨 문제가 돼. 그럼 내가 얘기하잖아. 나하고 상관없고 절대 그런 활동하지 마십시오. 그런 활동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경고를 해야죠. 대통령이든 김건희 씨든. 근데 안 해. 나 그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나 이해할 수 없어요. 강하게 얘기해주면 되지 않아요? 아니 내 이름 들어간 거 그 모임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 모임 해체해 주세요 라고 왜 얘기를 못하지? 자, 이상해요. 동아일보 칼럼을 소개합니다. 동아일보의 그 청광암 씨가 칼럼을 썼는데요. 잘못된 칼럼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이거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레이건도 여소야이었다. 그러나 레이건은 열심히 야당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했다. 심지어 레이건은 옛날에 한번 이 암살 시도에 당한 일이 있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다가 나오자마자 야당 의원 찾아다니면서 다 설득해서 정치를 잘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 의원들을 잘 설득해서 해라. 협치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분에게 청광암 논설실장에게 말씀드릴 점은 뭐냐면 이분은 지금 뭘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야당과 협치를 해서 잘 설득해서 뭐하라. 자, 그러면 지금 이재명이가 당선되자마자 만나자고 그랬잖아요. 협치하자고. 그럼 뭐 할까요? 조건이 뭘까요? 대장동 이런 거 수사하지 마라. 그럼 내가 협치해 줄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당신 요새 보니까 민생하고 돌아다니는데 추석 물가도 민생이고 내가 민생 협조해 줄게. 대신 나한테 줄 게 뭐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의 대가로 이재명에게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 피차 선수들끼리 얘기 안 해도 뻔히 아는 거 아니에요? 동아일보의 천광암 논설실장님, 우리 피차 선수들끼리 얘기 좀 해보자고요.
자, 열심히 설득해서 야당 의원도 불러들이고 이재명이 불러들이고 해서 하면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뭘까요? 대장동, 백현동, 법인카드 이런 거 다 묻고 가자. 묻고 가. 국민이 아이 그래 정치 잘한다고 그럴까요? 윤석열이 항상 당신 내려오라고 그러잖아요. 사설 또 논설 칼럼을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지 못해요. 조중동은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지 못해요. 아니면 문제의 핵심을 잘 알면서도 헛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직설적으로 얘기하세요. 야당과의 협치는 야당 이것들이 죄송합니다. 이것들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협치하자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자면 요구할 게 뭔 줄 알아요? 야당 의원들 대부분은 4.15 부정선거 수사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재명이는 나 백현동이니 대장동이 수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당시 민생 입을 외치고 사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민생 도와드릴게요. 우리 피차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선수들끼리? 왜 모르는 척해요?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는 해법은 간단해요. 협치 불가능하다니까요. 아까 이인재 씨 그래서도 보여드렸잖아요. 왜 안 되는 걸 자꾸 주장해요? 조중동은 안 되는 일을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왜 안 되는 일을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요? 민생 잘 들렸어요? 지금 민생 얘기한 거. 여러분 추석 물가 잡자고 또 종부세 완화하자고 대장동, 백현동, 법인카드 그리고 4.15 총선 다 부정 수사 안 하는 것과 여러분 바꾸겠어요? 여러분 안 바꿀 거예요? 당장 윤석열이 탄핵 내려오라고 난리치지. 답은 하나예요. 4.15 부정선거 수사하는 겁니다. 저 4.15 부정선거 수사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재명이도 내려앉을 수밖에 없어요. 정답은 하나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게 있죠. 왜? 하던 모두 멍석 깔아놓으면 안 한다고. 아니 왜 수사 잘하는 사람이 하라니까 대통령 만들어주니까 수사 안 해. 그거 참 이상하죠. 그거 참 이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김관진 장관이 며칠 전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죠. 그래서 아유 참 잘하셨습니다 라고 축하 전화를 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김관진 장관은 축하 전화 받을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석동원 변호사가 법률 대리인을 하고 있는데 석동원 변호사의 글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김관진 장관의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최고의 군인으로 생각하는 김관진 장관님에 대해 최근에 8월 19일 대법원에서 사건 하나가 무죄 확정된 일로 인해 김관진 장관님이 그 지긋지긋한 재판의 굴레에서 벗어난 줄로 착각한다.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더 큰 굴레의 형사사건이 아직도 몇 년째 대법원에서 김 장관님의 목줄을 쥐고 있다. 정말 기가 막힐 일이다. 최근에 무죄가 확정된 사건은 2014년에 세월호 사고 시간을 허위 보고했다는 등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김관진 님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안보실장과 같이 기소된 사건이다. 그 사건들을 김관진 장관은 이미 하고심에서 무죄 선고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 계속 미제 상태로 남아있다. 이번에 기각되면서 무죄로 확정된 것이다. 하고심에서 무죄로 선고받았는데 누가 대법원에 상고했느냐? 윤석열이가 상고한 겁니다. 윤석열이가. 그럽니다. 그런데 장관이 이미 5년째 재판을 받고 있으며 아직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사건 하나는 2심에서 징역 2년 4월의 실형을 받고 상고한 군형법 위반 사건이다. 만약 대법원이 김관진 장관의 상고를 받아들여 일부라도 파기환송하여 다시 재판을 하게 되면 되지만 그 상고를 기각해버리면 김 장관은 즉시 교도소로 들어가 2년 4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이 사건은 문정권 시절 사이버 사령부가 댓글 활동을 한 것을 두고 전 사이버 사령관 등을 군형법이 정치관용죄로 기소하면서 그 시점에 국방부 장관이 아닌 민간인으로 있어 일일 보고를 받은 것에 불과한 김 장관을 공범으로 검찰에서 군형법을 적용 기소했었다. 누가 했다? 윤석열이가 했다. 김 장관 쪽에서는 전국의 사령부에서 하루 수백 통이 올라오는 일일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 상황을 지시 공모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인 국방부 장관에게 군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 근데 그런 뒤늦게 2심 재판 결과를 알게 된 치고 너무 기가 막혀서 나도 상고심 변호를 돕기로 자청했다. 성동현 씨입니다. 여기서 나라는 것은 몇 분의 변호사님들과 함께 상고 이유서와 호소문까지 제출했다. 북한 놈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김 장관을 무슨 개인 비리라도 아니고 이런 일로 징역을 살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더구나 보수 정부가 정권을 되찾은 이 시점에 이 사건을 계기로 종종 김관진 장관을 뵙는다. 김관진 장관은 이미 70대 고령이지만 이 재판을 받느라고 지금 5년째 공적으로 사적으로 아무 활동도 못하며 몸에 밴 군인 정신과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버티고 있다. 주위에서는 그 속도 모르고 요즘 김관진 장관님께 무죄 확정을 축하한다는 인사를 많이 해올 텐데 김 장관은 얼마나 답답할까. 글을 좀 덧붙입니다. 대법원은 조속히 김관진 장관님 사건을 파기환송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라고 석동원 변호사가 어제 글을 올렸습니다. 누가 김관진 장관을 기소하고 괴롭혔다? 윤석열이다. 윤석열.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윤석열이다 하는 거는. 여러분,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제가 거듭 말씀드려요. 저는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국민이 뽑았어요. 가슴속에 폭포처럼 흘러내리는 눈물을 머금고 뽑았어요. 왜? 이재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에게 보답해야 되느냐? 가슴속에 폭포처럼 흘러내리는 눈물을 머금고 노장을 찍어준, 표를 준 그 애국 우파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죠. 근데 지금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그런 일을 하지 않아. 저쪽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고 있어. 수사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뭐 했다 얘기만 나와. 중간수사 결과 발표도 없어. 그리고 양산 사저 사람들 시끄러우니까 시끄럽게 한 사람 구속시켜. 그리고 300m 밖으로 쫓아내. 그리고 군부총리 시켜서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잘 봐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해. 그게 윤석열입니다. 근데 윤석열의 지지율이 올라갈 이유가 있겠어요? 그리고 윤석열 주변에 전부 탄핵 세력이야. 제가 말씀드려요. 대표적으로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탄핵 세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죽 못나고 칠푼이 같으면 자당의 대통령을 탄핵시켜달라고 저쪽 사람들 땅에서 부탁하고 헌법재판소 가서 질질 짜고 앉아있느냐고요. 그런 정도의 실력의 소유자들을 주변에 전부 끼고 있어? 그거 볼 거 없죠. 그거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빚어지는가를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까요? 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취임 100일을 맞아서 언론과 인터뷰를 했어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가 인사와 관련해 괜찮은 많은 후보들이 고사를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장관이 몇석 비어있죠? 교육부 장관도 그렇고 복지부 장관도 그렇고. 나 훌륭한 사람을 찾았대요. 근데 가서 장관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훌륭한 사람들이 장관을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하느냐? 저 정권에 몸을 담갔다가는 감옥 가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저 정권에 몸을 담갔다는 김관진 장관처럼 감옥 간다. 김기춘 씨처럼 감옥 간다. 조윤선 씨처럼 감옥 간다. 근데 감옥 갈 일 못하러 안 하는 겁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하는 일을 보면
저쪽 촛불 세력도 윤석열을 끌어내리려고 그래. 이쪽 우파 세력도 윤석열을 지지해주지 않아. 저 윤석열이 못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지율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사실 그 그러니까 5세 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건 교육부, 박순애 교육부 장관만이 잘못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을 내칠 만한 건이 아니에요. 박순애 장관이 업무보고할 때 초등학교 5학년, 그러니까 5세 때부터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겠습니다 했더니, 검토하겠습니다 했더니, 그거 당장 실행하라고 한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내쫓았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그러니까 5세 때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겠다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게 잘못됐다고 장관이 쫓겨날 일이에요? 쫓아냈잖아요. 지켜주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 최근에 재래시장에 가갖고, 원래 국민의힘 1호 공약이 뭔지 아세요? 민생 1호 공약이? 대형마트 의무 휴일제 폐지하겠다는 1호 공약이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재래시장에 갔더니 재래시장 상인들이, 아이, 그거 대형마트 의무 휴일 그 폐지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예, 안 합니다. 라고 했어요. 원칙도 없고, 철학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약속도 안 지키고, 밑에 사람 지켜주지도 못하고, 누가 장관하려고 그랬어요? 그 들어가서. 이 밑에 들어가서 장관하면 감옥 가기 딱 알맞아요. 망신당하기 딱 알맞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박순애 장관 문제는 그렇게 처리할 게 아니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했었을 때 윤석열, 그렇길래, 나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박순애 장관 보고 빨리 시행하라고 내가 얘기를 했다. 근데 보니까 내가 좀 성급했다. 그 다시 한번 검토해서 여러를 수렴해서 검토해서 제대로 가겠다. 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자기가 먹으면 되잖아요. 박순애가 완전히 다 독박 다 쓰고 그냥 쫓겨났어요. 여러분,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을 보스 기질이 있다고 그래요. 보면 천만에요. 보스란 아랫사람의 책임까지 자기가 뒤집어 쓰는 게 보스입니다. 보스와 건달의 차이를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건달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스는 아랫사람의 책임까지 뒤집어 쓰는 사람이 보스예요. 건달 얘기는 제가 안 할게요. 그까지만 얘기해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여러분 잘 알겠죠. 우리 피차 선수들끼리니까. 다음 뉴스 하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26일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이니까 토요일 날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토요일자 기사입니다. 경사노위 위원장 후보는 김문수 6.13 김태기 씨가 떠오르고 있다. 검토되고 있다는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를 딱 인용하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분이 있어요. 재미있는 글이라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그분 실명까지 공개해 드릴게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자, 글의 제목은 김문수 책임져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김문수 씨가 갑자기 책임질 일이 뭐가 있을까 했더니, 아까 김문수 씨가 노사정인가요? 이름이 바뀌었나? 왜? 이거요. 경사노위위원장 후보에 김문수 씨가 이제 올랐다. 이 기사를 포스팅하면서 글을 쓰셨어요. 김문수가 책임져라.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글을 읽어보니까. 김문수 책임져라. 우익 정권은 노동 문제에 아는 척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무식하다.
무식해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그래서 노사정위원회가를 정식 명칭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군요. 우린 그냥 노사정위원회 그랬더니 그게 앞에 경제자가 있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김대중 좌익 정권 때 설치된 이외에 한 일이라고는 뭐가 있느냐. 그 패거리들이 국가 예산으로 밥 먹고 술 퍼먹는 짓 이외에 한 일이 없다. 그렇지 않다면 그로부터 얼마간 긴 세월이 흐르는데 아직도 노동 문제로 국가 발전의 횡꾼이 핵심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느냐. 틀렸냐 내 얘기가? 그래서 나는 이 쓸데없는 예산 당전 기구를 줄창 없애라고 주장해 왔었다. 주무부서인 노동부가 책임지고 그 일을 똑바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해봤어. 최근 윤석열 집권 후 어떤 사람이 이 위원회의 차관급 상임위원으로 내정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렇게 되기만 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사람을 천구한 바로 그 사람은 탄핵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기도 했다. 그 사람은 정치에 불명한 사람이 아닌가? 진짜 두고 볼 일이다. 나는 대한민국 노동 문제에 관하여는 살아있는 사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나는 좌익 노동인사들 두목급이 나에게 하는 덕담이 당신은 살아있는 사전이라고 얘기한다. 좌측 편에서. 아울러 보수 노동단체에 수장한 지는 누구누구는 나에게 지금도 카카라는 우스갯소리를 한다. 과분하다. 그러므로 카카가 오늘 말한다. 그럼 노동 문제의 카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한다. 오늘 조선일보에 거명되는 노사정 위원장 후보 3인 모두를 나는 잘 알아. 김문수, 6.13, 김태기 중에 누구를 택할 것인가? 내가 진짜 카카라면 김문수를 지명한다.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다. 김문수를 임명하면 다른 두 사람은 유구무원일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 노동판에는 연치가 최고를 고차입니다. 짬밥이 최고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짬밥이라는 용어를 써서. 노동판에 이런 경험이 중요하다. 더욱이 김문수는 오늘날의 난제인 노동 문제를 잉태케한 빨갱이 출신 전향자다. 더욱이 김문수는 오늘날의 난제인 노동 문제를 잉태케한 빨갱이 출신 전향자다. 아는 놈이 문제를 푼다. 김문수가 책임져라. 라고 8월 27일 토요일 어제 자칭 대한민국 최고의 노동 현장 경험과 노무부 경력 노무사 이정원 씨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셔서 제가 재미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근데 김문수 씨 책임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책임 좀 지시죠 뭐. 그리고 제발 윤석열 대통령은 전문가, 우파 전문가의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김무성이를 평통 부회장 이런 얘기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아직도 저 사람은 좌측 쪽 사람이구나.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좌절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목사님이 원망스럽다. 언제 내가 다시 한번 때가 되면 목사님이 원망스럽다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한번 하려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자. 이병태 씨 아시죠? 이병태 씨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당신 부정선거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그럼 배추리 투표지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보면 이병태 씨가 이제 짜증을 내는 겁니다. 배추리 투표지 그거 합성사진이야. 자, 그 글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반박의 글도 함께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배추잎이요? 그거 합성사진이에요. 그 자꾸 들이대는 그 증거가 합성사진이라고요. 그런 걸 딥페이크라고 합니다.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합성사진 가지고. 본인만 실없는 사람 됩니다. 그거 대표준위 투표지 그거 부정선거 아니에요. 내게 자꾸 시비를 걸어서 참다 하는 얘기니 열받지 마세요. 그거 합성사진입니다. 딥페이크입니다. 차규현 변호사가 이병태 씨의 말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병태 교수가 배친리 투표지가 딥페이크, 아주 깊은 사기라고 하는데 인공지능에서 사용하는 기계학습 알고리즘 딥러닝과 가짜, 페이크의 합성으로 진짜같이 만든 가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그래서 딥페이크가 그렇다는 것이죠.
배춘의 뒷페이지가 딥페이크란 표현으로 이병태 교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조갑재 기자가 2015년 9월 양승호 박사를 사기꾼이라 비방했을 때 그는 양승호 박사, 김우현 원장 그리고 변호인인 나에게 한 번도 취재를 한 바가 없다. 그가 펼쳤던 논리는 미국에 있던 모 의사 그리고 국내 영상의학과 교수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다 썼던 것인데 그것에 대한 반박 논리와 증거를 직접 취재한 바가 없다. 이병태 교수는 과연 부정선거 증거들로 나온 것을 조사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았을까? 그 정도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중요 이슈에 대하여 특히 많은 이들이 진심으로 싸우고 있는 이슈에 대하여 발언하려면 진지하게 조사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 발언해야 한다. 본이든 아니든 여러 가지 파장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오근호 씨가 이병태 씨를 비판했습니다. 오근호 씨의 페이스북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이병태의 배춘희 투표지 합성사진 딥페이커라는 제목입니다. 6.28 재검표 이후 사진 촬영된 이 밑에 겁니다. 배춘희 투표지를 공개하지 않아서 목격자들이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었다. 제가 좀 설명을 하면 인천 연수구 을에 그날 참관인들이 봤어요. 아, 이거 배춘희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천대엽 대법관이 사진을 못 찍게 했어요. 사진을 못 찍게 한 사람이 천대엽 대법관입니다. 증거니까 찍게 해야죠. 아, 찍으세요. 저 같으면 피고 쭉 찍고 원고 쭉 찍으세요. 사진 찍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천대엽은 피고 쭉 사진 찍지 마세요. 우리가 사진 찍을게요. 라고 해서 사진을 못 찍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온 사람들이 그림 이렇게 씁니다. 내가 사진을 못 찍었으면 이렇습니다. 라고 목격자들이 그림을 그려서 보여줬다. 이병태는 이것을 보고 딥페이커라고 하는 모양이다. 대법원은 이후 증거사진 촬영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실물사진이 나왔어요. 네? 이걸 딥페이커라고 하는 바보짓을 하는 것이다. 중앙선거관위원회도 인정하고 있어. 이거 첩성사진이 아니라는 게. 이 이병태라는 분 출신 업데이트가 안 된 분, 정보 취약 계층인 것 같다라고 오근호 씨가 비판했습니다. 자, 이제 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소위 우파의 지도자라고 하는 분이 많은 일을 해오신 건 알아요. 근데 이분들이 결정적으로 좀 게을러. 그리고 자기가 본 거, 자기가 생각한 것만 가지고 결론을 말해버려. 게으른 겁니다. 이병태 씨나 그다음에 정규재 씨나 조갑재 씨나 이준석 씨나 누구예요? 저 하태경이나 게을러. 개표 현장에 한번 가보면 저런 얘기 못해요. 취재를 안 한 거야. 그리고 인쇄소에 가서 배춘희 투표지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오프셋 인쇄소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죠. 그게 오프셋 인쇄인가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한 이 휴대 패커드 공부를 안 해. 발로 뛰는 공부를 안 해. 미안합니다만. 게을러. 게으르면 어떻게 되느냐? 국민이 힘들어져요. 게으른 사람이 말을 하면 힘들어져요. 제가 이병태 교수 그리고 정규재 주필 그 다음에 조갑재 선배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게으름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좌파 보세요. 얼마나 부지런한가. 제발 좌파의 반열에도 따라가요. 직접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사람을 만나고 기사를 쓰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잖아 지금. 게으른 사람들이. 이거 이병태 씨, 자 이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승인은 얘기했어. 자기들이 만든 거라고. 언제 때 얘기인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협성사진이라고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요. 이병태 씨는.
그리고 왜 이거 수사 안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 수사하면 모든 게 다 깨끗이 정리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근데 안 해. 이해가 안 돼. 왜 안 하는지. 한동훈은 이거 왜 수사 안 하는 거야? 잘난 척 혼자 다 하면서. 그리고 끌려댕겨. 그리고 연일 끌려댕겨. 질질 끌려댕겨. 이제 끈을 누가 주냐? 이재명이 쥐고 있어. 이제 이재명이. 계속 이재명이가 끌리는 대로 끌려댕길 거예요 지금. 윤석열, 한동훈이. 여러분, 한동훈이가 뭐 똑똑한 것 같죠? 천만의 말씀 헛똑똑이에요. 윤석열이 탄핵되면 한동훈이가 제일 먼저 구속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연일 비판하고 있는데 그게 못마땅하신 분들도 따라서 윤석열을 비판하셔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을 초기에 비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저렇게 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초기에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지 않으면 가요. 제가 언젠가 이제 기회가 닿으면 제목을 또 하나 달아서 방송하려고 그래요. 박근혜가 차라리 낫다. 박근혜가 차라리 낫다.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대깨문입니다. 대깨문이었어요. 지금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대깨윤입니다. 대깨윤 대단히 위험해요. 윤석열 대통령 기다려. 윤석열 잘해줄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매국노예요. 여러분. 여러분 애국자 아닙니다. 누가 애국자다? 제가 애국자예요. 이상로가 애국자입니다. 윤석열을 외치는 사람은 매국자예요. 매국노입니다. 제가 아주 자신있게 얘기해요. 지금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대깨윤이다 라고 하는 것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께 매일 아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중동 그리고 뭐 여러 신문들은 나라를 위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작 나라가 올바로 가기 위한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립언론인, 유튜브를 사용하는 많은 언론인 중에 상당수가 나라가 망하는 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윤석열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조중동과 같은 이런 언론, 그리고 윤석열을 외쳐대는 독립언론인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걸 막자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저 같은 이야기를 해야 하고 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해외에서 보내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 기업 은행 계좌는 국내에서 후원해 주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윤석열을 외치면 보니까 그런 채널들은 구독자가 많아요. 후원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굶어 죽어도 올바르지 않은 일에는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상로가 하는 일은 올바른 일이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오후에 제가 중요한 방송을 하나 합니다. 뭐 의미 있는 방송입니다. 자,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상로의 매일 책 한 권을 방송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위기인가 삼성하라라고 하는 책이고요. 오늘 오후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이상로의 매일 책 한 권을 통해서 이 책의 저자인 윤성혁 지금 현재 삼성전자 고문을 모시고 대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많은 것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에서 2시 정도에 삼성전자 윤성혁 이 고문을 모시고 위기인가 삼성하라 이 책에 대한 그 매일 책 한 권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상업 광고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잠도교의 숙면 매트만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자가 자기 입으로 무엇인가를 소개할 때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잠도끼비를 사용하시고 효과를 보신 분도 있고 늦게 보시는 분도 있고 효과를 보지 못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긋지긋한 어깨와 허리 통증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잠도깨비에서 추석을 맞아 특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아침에 소스를 많이 열어놔서 좀 예. 잠도깨비에서 추석 선물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10% 할인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장 복대를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이 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잠도교 숙면 매트의 동영상 광고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제가 굉장히 심한 불면증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처음 자는데 뭐 잠이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어머, 그렇게 달콤하게 잔 거는 정말 수십 년 만에 처음이었어. 딱 일어나는 순간 어머, 이거 진짜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거 정말 천국이다. 이거 엄마 정말 지긋지긋한 지옥에서 벗어났구나. 그러다가 그 다음 날은 하여튼 잠이 이렇게 들었는데 허리, 다리가 아팠지 팔이 아픈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누워서 꼭 참다가 엄마 이게 명현 반응이구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안 아프면서 이 발가락이 하나 끝머리 새끼 발가락에서부터 2개까지가 항상 중지까지로 이렇게 번져가는 중이어서 이게 그때 이제 발가락 아픈 게 나중에 보면 발가락이 하나도 안 아픈 하지 저린 게 이 고통은 안 겪어본 사람 모르거든요. 다리가 고통스럽고 그런데 그게 저는 그것도 고치라고는 별로 생각을 못 했는데요. 세상에 그 지옥에서 그것도 저절로 벗어나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 같은 사람이 정말 지옥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지옥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해요. 좀 이런 제품이 다 있나. 정말 너무너무 하여튼 우리 감사합니다. 예, 잠도깨 숙면 매트의 동영상 광고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읽어드릴 만한 댓글이 있습니다. 어찌 이재명 같은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가? 국민들이 머리가 좀 이상한 것 같다. 하긴 뭐 이준석 같은 사람도 당대표가 되는 나라이니 참 이 나라 희망이 안 보인다. 민생 하면서 또 얼마나 퍼주려고 하는가. 아는 게 민생밖에 없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기억하라. 검찰공화국은 나라를 썩게 한다. 정치가 짜고 치는 개같은 세상. 제가 개짜를 읽어드렸습니다. 참 언론인 윤석열이 과감하게 선거부장 수사를 했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없었을 것인데 한심하다.
이재명이가 당 대표가 되는 것을 보면 차라리 박찬종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다. 차라리 이민 가는 게 낫겠다고 얘기했다. 표현이 왜곡되었다. 반칙과 수수에 대한 대응이 무능해서 적시적소 대응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절차를 따르다 보니 늦지 모든 게 과격한 부정을 보이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같다. 아마 이분은 저를 비난하시는 분 같아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라 이런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매우 공격하는 건 숨은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쪽은 지금 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이라도 탄핵 소추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가한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가한때가 아닙니다. 이재명이 능수능란이란 호의적인 표현이 적절한가? 제가 오늘 제목 때문에 사실 늦었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사악한 이재명이 무능한 윤석열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제일 처음에 제가 택한 제목이 사악한이란 표현을 썼다가 좀 바꿨어요. 능수능란,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능수능란이 반드시 좋은 뜻만 있는 건 아닙니다. 술수가 능한 사람을 능수능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사악한 이재명이라는 용어로 쓰려고 그랬어요. 김건희 씨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설 이거 댓글 읽어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고요. 오직 한 사람으로 규결됩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하나고요. 한 분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만 하면 돼요. 4.15 부정선거 수사해라고 지시만 내리면 모든 게 끝납니다. 모든 걸 블랙철처럼 모든 걸 다 끌어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당 너도 공천권 가지고 싸우고 있지. 천만의 공천권 내가 줄 거야. 내가 뺏어서 국민에게 줄 거야. 시스템을 바꿔. 완벽한 상향적 시스템으로 바꿔. 라고 하면 끝납니다. 근데 못해.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잘 될 겁니다. 애국가 가사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